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철도원이 대답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기차 손님들을 1000명씩 그룹으로 나누고 있단다. 그들을 태운 열차를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지. 철도원이 말했다. 그러는데 불이 환하게 켜진 급행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선로 조종실을 흔들었다. 어지간히도 바쁜 사람들이군. 어린 왕자가 말했다. 뭘 찾으러 가는 거지? 그건 기관차를 모는 기관사도 몰라. 철도원이 말했다. 그러자 반대 방향에서 불을 환하게 켠 두 번째 급행열차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아까 그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는 건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까 그 사람들이 아냐. 철도원이 말했다. 두 열차가 서로 교차하는 거야. 자기가 사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지? 자기가 사는 곳이 마음에 드는 법은 없어. 그러자 불을 환하게 켠 세 번째 급행열차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이 사람들은 또 먼저 번 승객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쫓아가긴 뭘 쫓아가? 저 안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하품이나 하고 있는 거지. 오직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바짝 대고 있을 뿐이야. 아이들만이 자기가 뭘 찾고 있는지 알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허름한 헝겊 인형 하나 때문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지. 그러다 보면 그 인형이 아주 중요한 게 되는 거야. 누가 그걸 뺏기라도 하면 울어대잖아. 아이들은 운이 좋구나. 철도원이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장사꾼이 대답했다. 그는 갈증을 달래주는 최신 알약을 파는 장사꾼이었다. 그 약은 한 주일에 한 알씩 먹으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게 되는 약이었다. 왜 그걸 팔고 있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으니까. 장사꾼이 말했다.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53분이 절약된대. 그 53분을 가지고는 뭘 하는데? 하고 싶은 걸 하지 뭐. 만약 내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53분이 있다면 난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겠어. 어린 왕자는 혼자 생각했다.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킨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아껴두었던 물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을 마시면서 그 장사꾼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들었다. 아, 네가 겪은 일들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구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런데 난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이제는 마실 물조차 떨어졌어. 나도 무슨 샘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내 친구 여우는 얘야, 여우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니까.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대답했다. 죽을 지경이라 해도 친구가 있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난 여우 친구가 있었다는 게 기뻐. 이 애는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도무지 짐작을 못하는군. 나는 생각했다. 도무지 배도 안 고프고 목도 마르지 않은 모양이네. 그저 햇볕만 좀 있으면 족한가 봐.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를 쳐다보더니 내 마음을 헤아린다는 듯 대답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리 우물을 찾으러 가. 나는 피곤하다는 몸짓을 해보였다. 넓고 넓은 사막 한가운데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짓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걷고 나니 해가 지고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갈증 때문에 열이 좀 있어서 그런지 별들이 마치 꿈속같이 보였다. 어린 왕자가 한 마리 기억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래, 너도 목이 마르단 말이지?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수가 있어. 나는 어린 왕자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대묻지 않는 편이 낫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지쳤는지 주저앉았다. 나도 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더니 또 이렇게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야.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말없이 달빛을 받아 주름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정말 그랬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인가 침묵 속에서 빛을 발한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모래가 신비롭게 빛을 발하는 이유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어렸을 적에 나는 아주 오래된 집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에는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했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아무도 찾으려 들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보물로 인해서 그 집 전체가 신비한 마법에 걸려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 집은 그 깊숙한 곳에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래,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내 여우와 생각이 같은 걸 보니 기뻐.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길을 떠났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부서지기 쉬운 무슨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이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것은 없을 거란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달빛에 비친 그 창백한 이마, 감겨있는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금빛 머리카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껍질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반쯤 벌리고 있는 그의 입술에 어렴풋한 미소가 어려있는 것을 보며 나는 또 생각했다. 이 잠든 어린 왕자가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마음, 잠들어 있을 때조차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그의 마음속에 빛나고 있는 한 송이 장미꽃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그가 더욱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당연히 등불을 잘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 꺼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하여 나는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해가 뜰 무렵에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급행열차에 올라타지만 자기가 무엇을 찾으러 떠나는지 몰라. 그래서 법석을 떨며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의 우물들과 좀 다른 것이었다. 사하라의 우물들은 그저 모래에 구멍을 파놓은 것이었다. 이것은 마을에 있는 우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곳엔 마을이라고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이상하군.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 도르래, 물통, 밧줄. 그는 웃으며 줄을 만져보고 도르래를 돌려보았다. 그러자 오랫동안 바람이 자고 있을 때 낡은 풍차가 삐걱거리듯이 도르래가 삐걱거렸다. 들어봐. 우리가 잠을 깨우니까 우물이 노래를 하잖아. 나는 어린 왕자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내가 말했다. 너한테는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우물전까지 두레박을 당겨 올려서 똑바로 세워놓았다. 내 귀에는 도르래 소리가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고 출렁대는 두레박의 물속에서 햇빛이 일렁거리는 것이 보였다. 나 이 물을 마시고 싶어. 물을 좀 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어린 왕자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그의 입술에 닿도록 물통을 쳐들어 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축제처럼 달았다. 그 물은 보통 먹는 물과는 다른 것이었다. 별빛을 받으며 걸어와서 도르래 소리를 내며 내 두 팔로 힘들게 길어 올린 물이었다. 그것은 선물처럼 마음에 이로운 것이었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자정 미사의 음악, 따뜻한 미소 같은 것이 이처럼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온통 황홀한 것으로 만들어주곤 했었다. 아저씨가 사는 별의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의 정원에다가 5,000송이나 되는 장미를 가꾸지만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기들이 찾는 것을 거기서 발견해내지는 못해. 그래, 맞아.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을 단 한 송이 장미꽃이나 물 한 모금에서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덧붙여 말했다. 그러나 눈으로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도 물을 마셨더니 숨쉬기가 좋아졌다. 해가 뜰 무렵이면 모래가 꿀빛깔이 든다. 나는 이 꿀빛깔에서도 행복을 느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단 말인가?
꼭 약속을 지켜야 해. 다시 내 옆에 와 앉은 어린 왕자가 살며시 이런 말을 했다. 무슨 약속? 있잖아. 내 양에 씌워줄 굴레 말이야. 난 그 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끄적거려 두었던 그림들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것들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이 바오밥 나무들은 말이지 양배추 비슷하게 생겼어. 저런. 내 딴에는 그래도 바오밥 나무 그림들에 대해서 우쭐해하고 있었는데 여우는 귀가 뿔같이 생겼어. 그리고 너무 기다랗고. 그는 또 웃었다. 너무해 얘야. 난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 구렁이 밖에는 그릴 줄 모른다고 했잖아. 아, 괜찮아. 어린아이들은 다 알아. 그래서 나는 연필로 굴레를 그렸다. 그 굴레를 어린 왕자에게 줄 때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다. 넌 내가 모르는 무슨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그는 내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내일이면 1년이야. 그리고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더니 다시 말했다. 바로 이 근처에서 떨어졌었어. 그리고 그는 얼굴을 붉혔다. 나는 왠지 모르게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그럼 일주일 전 내가 너를 처음 알게 된 날 아침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말리 떨어진 데서 네가 그렇게 혼자 걷고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구나? 그럼 넌 처음에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나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아마 1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지? 어린 왕자는 또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는 묻는 말에 대답하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난 두려워지는구나.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지. 비행기 있는 대로 돌아가.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하지만 나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여우 생각이 났다. 한번 길들여지면 좀 울게 될지도 모른다.